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내란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선 두 번의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호처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세 번째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을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지하 출입은 특혜라는 비판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9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온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걸어 들어간 바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인지는 경호처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더 이상은 그런데 비공개 지하 출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하 출입이 아니라 지상 출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간 전례가 없었던 탓에 특혜 논란도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 이런 동향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님. 그렇죠.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과정에 다 참석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위해서 출입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밖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네. 두 번째로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지? 구속 취소에서도 보듯이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특혜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사법부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진 것 같고요. 결국 국민 눈치를 보고서 다시 원상 회복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두 번의 재판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결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눈치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조계에서는요. 지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 이 부분과 함께 연계를 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 동일선상에 묶어놓고 볼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판사라도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판사도 사실 생활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탄핵된 검사가 특수부 검사가 그 헌재 나와서 탄핵 심판 때 예. 거의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일상과 뭐 가족들까지 이제 다 망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죄에 있는 것을 죄에 있다고 판결해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도 아무런 위헌이나 위법이 없는데도 탄핵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 따위야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원 구성조차도 대법원 구성조차도 바꾸어서 이제 대법원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그다음에 재판도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상권 분립이 다 사실상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판사가 그걸 눈치 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사도 생활인이고 판사도 다 가족이 있고 한 것인데 네. 저는 그런 지금의 우리 사회의 강압적인 그 분위기,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된 그런 절대 권력, 그것이 결국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이라든지 뭐 일부 법안에 관해서는 지금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기도 한데 사법부 압박이 여전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저 앞에 분위기가 엄중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이른바 윤 아버지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꽃도 놓고 뭐 풍선 불고 개몽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윤버지를 챙겼습니다. 팬클럽 이름이 유니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뉴진스의 팬클럽 이름이 버니즈인데 이런 젊은 이미지를 좀 덧입히겠다 이런 지지자들의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뭐 찾아온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팬이라고 한다면 나이에 가리지 않고 좀 다양하게 분포됐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나이대라는 점에서는 팬층이 굉장히 얕다라고 생각되고 뭐 팬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뭐 윤 어게인 얘기가 다시 나오고 뭐 개몽시켜줬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 나온 것 자체가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 파탄의 책임을 지고 대선에 나온 상황에서 네. 또 한덕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행사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앞으로 차기 정부에 있어서는 네. 대통령도 또 사법부도 그리고 모든 권력이 좀 권위를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권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정부가 좀 들어서고 사법부도 좀 권위를 되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보도에 나온 시민들 반응을 보면 이제 뭐 효도는 집에서 하는 게 좋을 듯 이런 댓글도 뭐 달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재판에 포토라인을 지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법정 앞에서 소회를 밝힐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